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카나리아 바이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나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거래가 좀 재개가 됐죠. 자, 거래가 좀 재개가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은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로 좀 빠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10월 5일날 요 날과 그리고 나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던 10월 6일날 이렇게 2거래일 동안 연달아서 좀 촬영을 좀 해드렸었죠. 자,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시번복으로 인한 이 거래 정지,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전혀 아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시번복이 왜 됐습니까? 먼저 이 SLCNC, 자, 얘네가 지금 계약금 넣고 잔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계약금만 넣어놓고 나서 이 잔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갖고 이 잔금을 못 넣어갖고 지금 계약이 파기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아니 얘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으니까 계약을 파기를 했다. 자, 당연히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다가 공시를 한 건데, 이게 원래대로 그대로 이렇게 공시가 들어갔던 게 아니고 이 SLCNC 측에서 얘네가 돈이 없어서 이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계약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공시 내용을 좀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측에서도 이게 당연히 공시 번복인 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공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공시를 지금 늦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늦게 하면 뭡니까? 자, 그러면은 공시 지연 플러스 공시 번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은 자,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불성실 공시 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구간이었었나요? 요구간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자, 요구간쯤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단톡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장중 최고 지금 15%까지 올랐었나요? 아까 15.38%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상승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진짜 당연한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승이 당연한 이유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그게 악재가 아니었다. 즉, 이 악재가 아니라는 거 뭐야? 이 악재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락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자, 10월 5일날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자, 10월 5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5.52%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분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죠. 10월 5일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먼저 보시면은 좀 어떻습니까? 10월 5일날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쪽 구간에서 지금 개파락으로 이렇게 주가가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를 지금 강하게 상승을 시켰어요. 강하게 상승을 시키고 지금 빠르게 회복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합권 안에서 지금 주가가 좀 관리가 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월 5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10월 5일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면서 시장이 빠르게 무너졌었죠.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까지 시장이 좀 빠르게 무너졌는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면은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밀리면은 방어하고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쪽에서 주가 관리가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까지도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지금 주가를 좀 관리를 한다? 이거 진짜 뭔가가 지금 상당히 이런 시간이 좀 상당히 급박해, 뭔가가 좀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역시 이렇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이 까만색 선, 장기 이평선이 1년선인데 이 1년선을 갭상승으로 강하게 갭으로 뚫고 나서 이 아래 꼬리는 이 파란색 선, 바로 111일선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매매 동향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좀 어떻습니까? 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어때요? 이 매매 동향에서 지금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금투 쪽에서 이렇게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모펀드가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 사모펀드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이 사모펀드라는 거는 보통 내부자들의 이런 창구, 자, 내부자들의 이렇게 창구로 주로 이렇게 사용이 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서 들어온 이 매수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무상증자의 물량 역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기타 법인 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좀 되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10월 4일 같은 경우, 자, 10월 4일 같은 경우는 100만 주, 그리고 나서 9월 6일 같은 경우는 190만 주. 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자, 출하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어가고 있는 모습. 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주가의 폭등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요번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달, 자, 11월달에 이제 일정이 좀 있죠. 자, 일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악재와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호재가 각각 한 가지씩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추후에 어떻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 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 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좀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진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인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이렇게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이렇게 위험성이 큰 만큼 이렇게 큰 수익도 좀 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를 구분 못하고 진입하면은 반대로 큰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자,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자,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비중 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나옵니다. 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될 수는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2872-0132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먼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 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 매도의 타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을 좀 해드리고, 제가 이 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2872-0132번으로 이렇게 세력주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리고 나서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11월 일정 체크를 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일정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달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의 DSMB 심의가 통과가 됐다. 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이 DSMB. 자, 이 DSMB라는 거는 지금 6개월마다 임상 데이터를 검토를 하면서, 자, 이렇게 심사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번 이 DSMB 역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시다시피,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11월에 중간 분석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이 DSMB의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3상의 심의까지 지금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중간 분석 역시 무조건적인 이런 성공이다. 자,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만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반면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기사가 좀 있죠. 자, 먼저 보시면은 주가 조작의 1인자 2차 공판서 최측근 공소 사실은 인정을 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있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엘리시온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시온, 이 엘리시온이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엘리시온이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먼저 이 에디슨 EV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는 디아크. 자, 디아크가 있는데 이 디아크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 M 밑으로는 자,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엘리시온의 전 대표가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1월 달에 지금 재판 기일이 지금 확정이 좀 됐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기소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 이렇게 혐의를 좀 부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차, 자, 이렇게 2차 공판까지 좀 이어진 건데,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혐의 부인하면서 시간만 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에서 지금 10명의 피고인 중 9명은 부인을 했고, 단 1명, 바로 이 엘리시온의 전 대표만 자, 이렇게 혐의를 좀 인정을 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에 열리는 이 2차 공판에서, 자, 이 2차 공판에서 이 9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 이 M 여기까지만 좀 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역합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안 좋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 11월 달까지는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호재와 악재, 자, 이런 거는 지금 둘째 치더라도 여기 안 꺼질까? 자, 이런 호재와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둘째 치더라도, 자, 차트만 좀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좀 실려준 모습을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차트의 모양과 이런 거래량이 앞으로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의 모양을 좀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왜 이런 모양의 차트와 이런 거래량이 앞으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부티크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희 팀이 주로 사용을 했었던 방법이고 그리고 현재에도 수많은 부티크, 즉 이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을 자, 매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탈이 되는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림판을 좀 잠시 켜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자, 이게 뭔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건 좀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의 1파동,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정의 2파동, 상승의 3파동, 조정의 4파동, 상승의 5파동, 하락의 A파동, 상승의 B파동, 마지막 하락의 C파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네모 박스 이렇게 쳐놓은 거, 이거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작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라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포가 지금 100억이라는 자금을 댔어. 자,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계좌를 가지고 지금 10개로 나눠서 지금 각각 10억 원씩 나왔고 이렇게 10개로 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세력은 한 세력 같은 경우가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모찌팀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 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위로 띄우는 이런 롤링팀. 자, 이런 롤링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팀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모찌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모찌팀은 시세를 띄우기 전에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자, 이 안에서도, 이 박스권 안에서도 지금 작고 이렇게 지금 작게나마 롤링을 좀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연출을 좀 시켜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모찌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롤링팀에서 이런 세 개의 계좌, 이렇게 3개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주가를 롤링을 해요. 어디서? 이렇게 모찌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 구간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3개의 계좌를 가지고 주가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이런 허브를 좀 이용해 갖고 이 IP 주소를 각각 틀리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좌가 만약에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 IP가 동일하게 되면은 지금 통정거래 의심으로 금감원에서 바로 모니터링에 적발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통정거래는 뭐냐? 자, 통정거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물량을 던지고 물량을 받아내는 행위예요. 즉 동시에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 통정거래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다가 통정거래라고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갖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매집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다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지금 1년 동안 한 계좌가 이제 모찌 계좌 10개로 여기를 이렇게 매집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포는 이 모찌 계좌 10개를 들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 바로 명동에 있는 이 사채시장. 이 명동에 있는 사채시장을 가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했던 모찌 계좌 이 10개를 지금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좌 10개를 이렇게 대여를 해요. 빌려와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계좌 마찬가지로 10억씩 10개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여를 해온 계좌는, 자, 이렇게 신용 플러스 이렇게 스탁론, 자, 스탁론이 사용이 가능한 계좌 10개로 교환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사채시장에서 받아온 이 10개의 계좌를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롤링팀, 자, 이렇게 롤링팀한테 전달을 좀 해가지고 이 롤링팀이 바로 신용과 스탁론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이 100억이란 돈을 지금 3배 정도로 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300억이 됐죠. 300억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300억이라는 자금이 새롭게 지금 유입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구간에서는 롤링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요. 왜?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위쪽에서 내가 물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위쪽에서 누군가가 이 물량을 받아줘야지만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롤링팀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사고 팔고 자, 이런 식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런 약수익권에서 계속 사고 파는 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금을 쌓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수익금이 쌓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수익권이 좀 도달이 됐을 때 수익이 가장 큰 이렇게 3개 정도의 계좌를 잡고 나머지 이제 7개 계좌가 이제 수익권에서 이렇게 호가 단위로 매도 물량들을 엄청나게 걸어 놓습니다. 자, 매도 물량들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걸어놓게 되면은 이 3개의 계좌를 가지고 이 물량들을 싹 담아가요. 자,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 가격대가 막 있잖아요. 막 가격대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구간에 물량이 엄청나게 걸리고 누군가가 이 물량을 바로 낚아채가는 모습 이렇게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세력들의 이런 롤링 계좌 물량입니다. 자, 그럼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엘리어트 1파동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 과정 안에서 사고 팔고 막 이런 식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롤링 계좌에는 당연히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주가를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100% 상승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뭐 들어갔습니까? 신용이랑 스탁용 들어갔죠. 여기서 이자 발생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명동 사채시장에서 대여해온 이 10개의 계좌, 이 10개의 계좌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가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300억이 지금 단순 계산으로 놓고 봤을 때 600억이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 같은 거 처리하고 나면은 최소 잡아도 여기는 지금 400억 이상은 남아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가 상승의 엘리어트 1파동이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 이제 바로 대여 계좌의 물량의 전량을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의 엘리어트 2파동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되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롤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 같은 경우가 완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 이 현금을 가지고 주포는 다시 이제 사채 시장을 가서 이렇게 이자를 좀 이렇게 이자를 주고 처음에 담보로 맡겨놨던 이 모찌 계좌 10개를 다시 받아와요. 자, 그러면은 모찌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내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평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평단 그리고 여기 모찌. 자, 모찌 계좌 같은 경우는 평단이 여기야.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찌 계좌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상승의 3파동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모찌 계좌 플러스 이렇게 롤링 계좌. 자, 롤링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상승 3파동으로 이제 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래량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력들은 한 가지를 더해요. 어떤 걸 하냐? 기자를 섭외해가지고 기자를 섭외해서 이렇게 기사를 띄우고 추가적으로 이런 찌라시까지 같이 띄웁니다. 자, 예전에 제가 활동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오르기는 올랐겠죠. 자,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3파동을 이렇게 좀 진입을 하면은, 자, 어차피 기사도 떴겠다, 찌라시도 떴겠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눈이 뒤집혀 가지고 같이 달려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상승 3파동 꼭지 자리에서 여기서 전량 매도하는 물량이 바로 이쪽에서 매집했던 이 모찌 계좌의 물량을 3파동에서 전량 다 수익 실현을 끝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파동으로 이제 다시 진입을 하죠. 조정파동으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롤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바로 이 구간이 엘리어트 4파동 구간이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거 뭐 남았습니까? 이제 롤링 계좌 물량 남았어요. 롤링 계좌. 자, 이거를 쏘기 위해서 세력들은 마지막 불꽃을 쏘기 위해서 상승의 5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이게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세력들의 물량을 싹 받아주는 이런 총알바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 엘리어트 5파동 구간에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그림들이 발생이 돼요. 어떤 그림이 발생이 되냐? 자, 당연히 여러 개의 캔들이 좀 발생이 되겠는데, 자, 요렇게 생긴 장대 양보, 아니면은 뭐 요렇게 생긴 장대 음보, 아니면은 윗꼬리를 엄청나게 단 이런 윗꼬리를 엄청나게 단 양봉이라든가, 아니면은 윗꼬리를 엄청나게 단 이런 음봉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패턴의 캔들이 지금 발생이 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승 5파동 구간에서 이제 남은 롤링 계좌의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부 다 넘기고 세력은 사라지게 되면서 이 작전은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차트를 좀 간략하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쪽에서 이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래쪽에서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서 지금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 안으로 지금 엄청난 자금의 유입은 여기서 지금 확인이 좀 됐지만 지금 나간 돈 자체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바닥 확인을 하면서 지금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추세가 완벽하게 이렇게 하방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이렇게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좀 됐다. 자, 이걸로 지금 이거는 말이 끝난 겁니다. 말이 끝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재 캔들의 자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며칠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쪽에 지나가는 이 까만색 선인 이 1년선 그리고 이 파란색 선, 오늘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했던 이 파란색 선 111일선, 이 두 가지의 선이 완벽하게 좀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이 핑크색 선 5일선하고 좀 이격도가 좀 살짝 벌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조정 구간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의 이런 수렴 구간을 좀 거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을 좀 위해 가지고 자, 관련된 소식들을 좀 빠르게 넣어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주 단톡방을 좀 하나 개설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500명 정원에 지금 한 450분 정도가 입장을 해 계셔갖고 한 50분 정도가 자리가 남아 있는데, 자, 제가 이 방 안에서 추가 매수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좀 실시간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2872-0132번. 자, 이쪽으로 이렇게 카바 이렇게 두 글자, 옆에도 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2872-0132번으로 자, 카바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먼저 자료를 좀 하나 넣어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렸고 현재 외인의 물량, 기관의 물량, 개인의 물량, 현재 유동성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안쪽에다 좀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내용 빼고 이 매수가 목표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는 단톡방이나 이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이 자료만이라도 받아가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이 선생이랑 소통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이 있는데, 자, 가족방 안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저희 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125%의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된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목표가, 추가 매수가, 손절가, 간략한 코멘트까지 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대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2872-0132번,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2872-0132번으로 자, 가족방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입장 코드하고 링크 이렇게 넣어드릴 거니까 요거 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선생이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렸을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 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요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010-2872-0132번으로 교육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